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핫한 거예요. 10억은 이제 중산층? 30억부터 진짜 시작인가입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SNS에서 이 얘기가 자주 나오죠?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5억 넘는 시대에 10억이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30억부터가 진짜 부자일까요? 이 영상에서 데이터로 팩트체크하고 사람들의 의견 듣고 제 생각도 공유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죠. 중산층이란 뭐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중간계층을 말해요.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구 소득 중위소득은 약 5천만 원 정도예요. 중산층은 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로 봐요. 4인 가구로 치면 월 소득 250만 원에서 750만 원쯤 돼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주로 자산 중심이에요. 순자산,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소득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자산은 안정적인 부의 기반이 되니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에요. 작년 4억 4,894만 원보다 5% 증가했어요.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이죠. 하지만 평균은 상위층이 끌어올리니 중위값이 더 현실적이에요. 중위 순자산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전체 가구의 절반이 이하라는 뜻이에요. 상위 10%의 순자산은 약 11억 원 정도고 10억 원 이상 가구는 전체의 약 11.8%예요. 이게 객관적 데이터예요.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6%를 차지한다고 해요. 자산 불평등이 최악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0억은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바로 서울 중심의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 때문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원을 돌파했어요.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고 중위 가격도 11억 원을 돌파했어요. 강남 11개구는 18억 9,703만 원, 강북 14개구는 10억 7,354만 원이에요. 지방으로 가면 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가 자산의 7, 80%를 차지하니 10억 원 있어도 집값 빼면 뭐 남아?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송파구 아파트 상승률이 20.52%로 서울 최고예요. 성동구 18.72% 따라요.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은 8.7% 폭등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가 아파트 한 채, 중형차 한 대, 자녀 교육비 여가생활. 아파트 가격 15억 원, 차 5천만 원, 금융자산 2억 원. 이렇게 해도 순자산 10억 원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죠? 10년 전 10억 원이면 부자였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3, 40%쯤 줄었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식비,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비만 해도 사립초등학교나 학원비로 연 2, 3천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 의료비, 여행비까지 더하면 연 생활비 1억 원은 기본이에요. 커뮤니티 의견 들어볼까요? 블라인드 앱이나 DC인사이드에서 10억 자산이면 중산층? 투표를 보면 60%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해요. 이유는 서울 집값 때문에 생활이 빠듯하다예요. 반대 의견은 전국 평균 보면 상위 10%다라고 하죠. 맞아요. 지방에서 10억 원이면 진짜 부자예요. 집값이 3, 4억 원이면 금융자산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포스트에서 30억부터 진짜 부자. 왜? 투자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라는 말이 많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10억 원은 자산일 뿐 지속적인 소득원이 아니에요. 진짜 부의 기준은 수동소득이에요.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해요. 10억 원을 예금에 넣어도 연이자율 4%면 연 4천만 원, 세금 떼면 3천만 원쯤 돼요. 서울 4인 가족 생활비로 월 500에서 600만 원은 필요하니 부족해요. 하지만 30억 원이면 연 1억 2천만 원이자 세후 1억 원 정도 돼요. 이걸로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을 5에서 7%로 높이면 더 나아요. KB금융의 2025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는 47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예요.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은 3,066조 원, 처음 3,000조 돌파했어요. 부자들의 자산 비중은 부동산 54.8%, 금융자산 37.1%, 기타금, 가상자산 8.1%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 기준은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해요.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40%가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2025년 조사에서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6%를 차지해요. 역대 최악 수준이에요. 하위 50%는
순자산 3억 원 미만이고 전체의 57%가 3억 원 미만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중산층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5억 원 정도가 중산층 상위였지만 지금은 10억 원이 그 기준이 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 2030은 더 힘들죠. 부모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집 사기 어려워요. 30대 가구만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부채 증가율이 가장 가팔라요. 30대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 집 없는 30대도 역대 최고치예요.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어씨 이야기해볼게요. 연봉 8천만 원, 순자산 2억 원.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 전세가 5억 원이에요. 10억 원 목표로 저축 중인데 중산층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아요. 현실적으로 10억 원 모으려면 20년 이상 걸려요. 반면 상속이나 부모 도움받은 사람들은 쉽게 10억 넘어요. 이게 세대 간 불평등이에요. KB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사업 40%, 부동산 투자 30%, 주식 20% 순이에요. 근로소득만으로는 힘든 구조예요. 30억 원부터 진짜 시작인가요? 제 생각엔 부분적으로 맞아요. 30억 원이면 안정적 수동소득으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요. 여행 가고 취미 즐기고 자녀 교육 걱정 없어요. 하지만 부의 진짜 의미는 돈 액수가 아니에요. 행복과 만족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 정도 되면 행복도가 정점에 달해요. 그 이상은 별 차이 없어요. 10억 원 있어도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사람 vs 3억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일까요? 심리학적으로 헤도닉 적응 때문이에요. 부가 늘면 기준이 올라가요. 빌 게이츠조차 1억 달러 이상은 행복에 영향 없어라고 했어요. 커뮤니티에서 본 재미있는 댓글 10억 있으면 중산층, 30억 있으면 상류층, 100억 있으면 재벌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100억 원 이상은 상위 0.1%예요. KB 보고서에서 상위 1%는 순자산 33억 원 이상이에요. 30억 원이면 상위 2, 3%쯤 돼요. 진짜 시작은 맞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도 봐요. 2025년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이랑 가상자산을 늘렸어요. 금융자산이 3천조를 돌파했어요. 주식 유망하다고 봐요. 이제 실생활 예시로 계산해볼까요? 서울 중산층 생활비, 주거비 집세나 이자 월 200만원, 식비 100만원, 교육비 100만원, 교통 통신 50만원, 여가 50만원, 의료보험 50만원, 총 월 550만원. 연 6,600만원 필요해요. 10억 원 투자 수익률 5%면 연 5천만원 부족해요. 30억 원이면 1억 5천만원 넉넉해요. 하지만 리스크 고려하면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 주식 40%, 채권 30%, 부동산 30%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세요. 인플레이션 3% 가정하면 실질 수익률 2%만 돼도 안정적이에요.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정책 변화예요. 2026년에도 서울 집값 상승 전망이에요. 공급 부족으로 15억 시대가 지속될 거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나 세제 변화가 변수예요. 만약 금리가 내리면 집값 더 오를 수 있어요.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0% 증가했어요.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 116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이동했어요. 제조원 부 쌓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기술 배우고 사이드 비즈니스 하세요. 주식 ETF 투자로 자산 불리세요. 그리고 건강과 관계가 진짜 부예요. 10억 원 있어도 건강 잃으면 무의미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위치가 중요해요. 송파 성동처럼 상승 지역을 고르세요. 젊은 세대라면 해외 투자도 고려하세요. 달러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더 구체적으로 나이대별 평균 자산 봐요. 2025년 조사에서 20대 평균 순자산 1억 원 미만, 30대 2억 원대 40대 3에서 4억 원, 50대 5억 원 이상, 60대 이상 6억 원 넘어요. 하지만 30대만 자산 감소했어요. 부채 증가 때문이에요. 3, 40대 순자산 이 정도는 돼야 먹고 산다고 해요. 30대 3억 원, 40대 5억 원.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니 투자 필수예요. 마무리할게요. 10억은 중산층, 30억부터 시작. 그 결론은 지역과 관점에 따라 달라요. 데이터로는 10억 원 상위 10% 부유층 시작이에요. 하지만 서울 체감으로는 중산층이에요. 30억 원이면 안정적 부자예요. KB 보고서처럼 부자들이 부동산 주식으로 불렸듯 여러분도 전략적으로 자산 관리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